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9번 기대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이 어느 파트에서 존재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대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를 물론 뭐 많이 해가시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공부 좀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요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라고 한다는 것은, 그죠? 여기 색깔이 왜 이러냐 이거. 잠깐만 계셔봐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검정색으로 바꾸세요. 범죄라는 것은 뭐가 범죄냐? 자, 일단 구속요건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죠?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위법해야 되겠죠? 그죠? 위법성이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자, 플러스 바로 책임성이 인정돼야 되겠죠? 이 세 개를 모두 갖추었을 때,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모두 갖추었을 때 범죄가 된다, 범죄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은 책임에서 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기대 가능성. 자, 이건 어디서 논한다고요? 책임에서 논하는 거야. 이거는 책임. 응? 책임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그죠? 책임에서 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은 또 뭘 기대한다는 거지, 근데? 예? 자, 적법 행위를 기대한다는 거죠. 자, 같은 말로 적법 행위를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 가능성 뭘 도대체 기대하는지 뭐냐는 거. 적법 행위를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응? 성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말,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게 같은 말로. 그죠? 그래서 요것도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전화 상담 같은 거 해보니까 뭐 여기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그 K1 경기에 선수로 뛰신 분도 지금 구독자로 지금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경찰 간부 후보생, 변호사 시험, 뭐 여러 가지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공부 내공이 많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했는데 수준을 조금 중하위권으로 좀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좀 지금 최근에 지금 영상 그 채널에 지금 가입되신 분들이, 구독자로 되신 분들이 좀 초보자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형법에서 말하는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기대한다는 거야? 적법 행위를 기대한다는 얘기고요. 어디서 논하는 거야? 책임에서 논하는 거예요. 구속요건 해당성도 아니고 위법성도 아니에요. 자, 어디서? 책임에서 논해서 책임 파트에서 바로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공부됐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로 가보니까,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요거 시험에서 더럽게 잘 나오죠? 요 앞 시험에도 나왔죠? 2025년도 제 1차 시험에 나온 바가 있고요. 간부 후보생에 나온 바가 있고, 변호사 시험에도 나온 바가 있죠. 최근에 요거 시험 잘 나왔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강도상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됐대요. 그리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답니다.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얘기죠. 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본인은 지금 되게 억울하겠죠. 자기는 계속 강도상해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판사가 아니다, 너 이거 강도상해한 거 맞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형사 사건에 있어서, 그죠? 계속해서 자신은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피고인이 좀 억울한 면은 있겠죠. 하지만 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얘기하기가 싫다,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증언 거부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자기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굳이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증언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기대 가능성이 있다 해서 위증으로 처벌을 했다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졌습니다. 자, 이 사정만으로는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여기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행위를 했으니까 뭐다? 범죄다, 그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원래 말을 좀 어렵게 써. 그냥 기대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되는데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참 웃기죠, 그죠? 근데 몰라, 얘네들이 쓰는 말들이 그래. 그래서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죄가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예전에도 제가 법정에 이제 나가서 사건 때문에 이제 경찰할 때 가보면은 피고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이순경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아 당신 죄 된다고 아까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했더니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건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겠죠. 자, 이제 3번에 가서 보겠습니다. 3번에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 학생. 자, 대학교 3학년이라는 건 일단 청소년 나이는 지나갔다는 얘기겠죠. 그죠? 일단 19살은 다 넘겼다고 보는 거 아니야. 자,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야? 34명이나 돼요. 이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서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을 찾아와서 단체 입장을 원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34명을 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다 볼 수는 없죠. 날 새겠죠. 34명을 다 일일이 어떻게 다 확인하냐. 그죠? 그래서 그들 중 일부만이 학생증을 제시받아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은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성년자의 여기 아니다. 자, 봅시다. 여기 있다. 여기 나와 있네. 미성년자 1인이 그 중에서 한 명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다 뒤져봤는데, 그죠? 3학년 학생들이 맞다고 봤어요. 한 열댓 명은 그렇고 한 5-6명 정도 무작위로 학생증을 검사했겠죠. 그랬는데 성년자임이 틀림이 없다고 확인을 했겠죠. 그 나이트 직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섞여있던 미성년자 한 명이, 그죠? 이게 문제야, 얘가. 한 명이 걸린 거야, 이게. 그죠? 누가 아마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업소에서 꼰질렁 껐겠죠? 그래갖고, 이 경우에 그러면은,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그죠? 이 34명을 어떻게 다 일일이 학생증을 다 검사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밤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표자하고 무작위로 한 5명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고 같은 반 학생이라 그랬고 지도교수 인솔이라 그랬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 경우에는 그죠? 기대 가능성,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그죠? 어떻게 이걸 다 34명을 다 보냐. 그죠? 그래서 걔 중에 한 명 정도는 미성년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도교수의 인솔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비록 미성년자 한 명이 섞여 있었지만은 이 경우에 어쩐다고요?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요거 중요하죠. 나이트클럽 사건.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34명을 다 학생증을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하고
무작위로 몇 명을 검사했더니 그죠? 다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들이라고 확인해갖고 그 나이트클럽 직원이 단체 입장을 그냥 허용을 했어요. 근데 걔 중에 그들 중에 한 명이 1인이 미성년자였었는데 그죠? 이 경우에 그죠? 그러면 불법 아니냐 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왜 그러냐? 34명을 다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 어쩐다는 거야?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되셨나요? 3번 맞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4번인데 4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자, 4번에 더럽게 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요렇게 하고 자, 읽어볼게요. 담배 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경우.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최근에 우리 전자담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처음에 전자담배가 나왔을 때는 뭐 수증기를 마시는 것이다 뭐 어쩐다 뭐 하면서 이거는 담배로 보지 않는다. 처음에는 막 광고는 막 이상한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2026년에 지금 법이 개정됐죠. 그죠? 전자담배도 이제 뭐예요? 바로 그 일반 담배하고 똑같은 취급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경고 문구도 집어넣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담배사업법에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 제조업에 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 관련 담배 제조업에 관한 허가 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더라도 담배 제조업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위반되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했는데, 자, 틀렸죠? 그죠? 자, 이 경우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위법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 요거 판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봐봅시다. 조금만 계셔. 자, 봅시다. 자, 여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요게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2018도에 9828이야. 자, 뭐라고? 2판 4판 9828이에요. 되셨나요? 자, 2018도에 9828 되셨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드는 것이 담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허가 담배 제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계셔. 자, 읽어볼게요. 자, 담배 제조업 허가제 및 허가 기준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담배사업법에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 제조업에 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전자담배 제조업 허가와 관련하여 자본금, 시설, 기술, 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법률이 위임한 정책적 판단 재량이 존재하고, 자, 개소리 더럽게 많죠.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내가 해놓은 거야.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관련 담배 제조업, 그러니까 일반 담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 뿜어내는 거. 관련 담배 제조업에 관한 허가 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 제조업에 관한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피고인 갑이 아닌 사회적 평균인 입장에서도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할 것을 요구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랬으니까 자, 뭐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그죠? 담배 관련 새로 법이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자, 여기 어디쯤 나와 있냐?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담배 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바로 이것. 자, 이것이 죄형법정주에 위반되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죠? 위법하다가 아니라 위법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은 일단 중단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처벌받으면 어떡하려 그래. 그죠? 뭐가 소송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관련 사업을 잠깐 접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판시한 내용 중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관련 담배 제조업에 관한 허가 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것이 키포인트죠.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전자담배니까 괜찮아 하고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된다? 그 법률이 허가 기준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그러한 행위가 그죠?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한다? 위협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관련 4번은 현재 여러분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책들 다 뒤져봤는데 나와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면 힘든 게 뭐냐면은 도와주는 선생님이 없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뭐 학원도 댕기시는 분도 있고 뭐 이랬지만 학원에서는 2달 내에 수업을 마쳐야지 돼요. 그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달 내에 수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살피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로 뭐 1순환 기본 강의 2달, 그 다음에 심화학습, 그죠? 2달 강의. 이렇게 해서 총 넉 달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풀이까지 해서 6개월 강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6개월 내내 거기에 매달려서 형법만 매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채널을 개설한 이유도 뭐냐면은 학원에서 배우기에 그죠? 배울 때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그런 정도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죠? 학원에서 놓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혼자 공부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채널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형법 관련돼서 제 채널이 이 구독자가 많은 편이에요. 1,500명 정도면.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좀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뭐죠? 싸가지 없는 애들 몇 명 댓글 달았다고 뭐 했더니만 구독자 탈퇴했더라고. 빨리 나가 그런 애들은. 여기 수업 들을 필요 없어. 여기에는 성적 내서 빨리 경찰 돼서 공부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뭐 기분 따지고 뭐 따지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구독자 안 해도 상관없어. 난 구독자에 욕심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내 수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죠? 혼자서 오지에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보니까 제 수업 듣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지방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방에서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죠? 서울까지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울 와서 공부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냐?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영상 이거 올려놓은 거 최대한 공부하시는데 그죠? 그 빠진 부분을 보충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듣고 메모도 하시고 열성적으로 하란 말이야. 내가 오늘 일요일인데도 강의 계속 올려주잖아. 하루도 안 쉬었어. 나 지금 최근에 거의 하루도 안 쉬었어. 지금 새벽 3시가 좀 다 돼가는데 내가 보니까 물론 뭐 열심히 하시는 친구도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친구도 있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좀 건방진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뭐 마음 편해서 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댓글 달아놓은 수준이 보니까 영 싸가지가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기분 나빠서 전부 다 그 네이버 카페하고 전부 다 등업하는 것도 내가 심사해서 필요한 놈들만 내가 등업시켜주기로 했어. 이제는 그 막 다 개나 소나 다 보게 해줬더니만 아이 건방을 떨더라고.
자,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그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세 토막을 나눠갖고 아침에는 주로 경찰학을 하고 점심 때는 형법,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형사법을 공부하시고 저녁 때는 헌법을 공부하셔. 그리고 나머지 저녁 시간에 남는 시간은 모의고사라든지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란 말이야. 요렇게 해서 알차게 하루를 보냈는데 세 과목을 다 공부하시는 게 좋아. 왜냐면은 어떤 날 보면은 형법만 잔뜩 공부하고 어떤 날은 경찰학만 잔뜩 공부하고 어떤 날은 헌법만 잔뜩 공부해갖고 한 과목이 다시 돌아오는데 3, 4일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적어도 어떻게 된다? 이틀 안에는 해당 과목이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뭐니 하더라도 경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형법이야. 형법, 형사소송법이야. 경찰학하고 헌법은 대충 학원에서 뭐 설명해주는 선생님 거만 열심히 강의 들어도 어느 정도 맞아. 하지만은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형법이란 말이에요. 형사소송법도 별로 대단하지 않아. 형법에서 거의 판가름이 나버린단 말이야.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법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형법 실력이 약하면 경찰이 안 됩니다. 예. 되셨나요? 예. 그래서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파트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나는 어디를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했냐면은 형법 공부할 때 미수하고 공범하고 죄수 항상 요거 강조하거든요. 요 세 파트가 형법에서 가장 실력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파트예요. 요 세 개만 잡아버리면은 경찰 공부 끝이야.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이게 제일 힘들어. 그리고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필기시험 한 번 합격했다고 건방 떠는 친구들이 있어. 필기시험 한 번 합격한 거 갖고 건방 떨어서도 안 되고, 또 최종 합격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최종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좋아서 합격했다는 이런 자만에 빠지지 마. 그리고 옛날에 뭐 학원에서 한가닥했다, 뭐해서 한가닥했다, 그거 다 개똥이야. 형법의 그 뭐라 그러죠? 이 공부량은 너무나 방대해. 나도 지금도 공부하잖아. 내가 20년 동안 내가 형법만 공부한 사람이야. 그리고 시중에 나온 책들도 내가 쓴 책들도 많어.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 공부할 때 경찰이 되겠다, 시험 합격한다는 이런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 과연 내가 될까? 이런 마음이 뭐 있어갖고 좀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설렁설렁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돼. 빡세게 하란 말이야. 응?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꼭 법조문을 공부하세요. 법조문을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읽어봐. 법조문, 형법 법조문이죠. 형법 법조문을 반드시 하루에, 그죠? 1회는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법조문을. 이거 중요합니다. 법조문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학원에서 뭐 이상한 수업 교수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학원에서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학원 차린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형식적으로 1회동만, 쉽게 얘기하자면 한 바퀴만 돌면 끝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줄 수가 없죠. 그 선생들을 욕해서는 안 돼. 그 선생도 뭐 마음 같았어야 미주알 고주알 다 가르쳐주고 싶지. 하지만 현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어떻게 그 짧은 2달 동안 어떻게 형법을 다 알려주냐. 그래서 내가 영상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요런 거 위주로 해서 보충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저기 보시면 그 재생 목록에, 유튜브 보면은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 그죠? 거기 가셔갖고 그걸 쭉 한번 보세요. 거기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나 같은 경우에는 영상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동영상 하나에는, 동영상 한 개에는 전부 다 어떻게 했다? 한 개의 문제만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사기죄를 공부했다 이러면은 거기 사기죄라고 타이틀이 달려있는 거 각 시행처별로 쭉 모아서 사기죄만 공부하란 말이야. 공부하기 편하게 일부러 다
내가 이걸 생각해갖고 만든 거란 말이야. 이 영상을 다 찢어놨단 말이야. 나도 뭐 귀찮지 않고 편하지. 한꺼번에 싸그리 다 막 뭐라 그래 싸잡아서 전부 다 하나만 올리면 썸네일도 하나만 만들면 되고 하지만 왜 그러지 않겠어? 그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공부할 때 편하게 공부하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다 찢어놨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댓글 달 때 뭐 좀 기분 나쁘지 않은 것 달어. 거기 뭐 영상이 됐던 아니면 그 뭐라 카페 네이버 카페가 네이버 이선주 경찰 공부 카페가 됐던 기분 나쁘지 않게 댓글 달아. 그리고 닉네임 뭐 이상하게 쓰는 거 있잖아. 뭐 전반적으로 닉네임이 이런 애들이 싸가지가 없더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아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아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거. 이렇게 이런 닉네임 애들 이런 애들이 싸가지가 없고 또 뭐 아니면은 뭐 닉네임 자체가 무슨 뭐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영어인지 뭔지 막 지랄 떨어 놓은 거. 그죠? 그리고 뭐 닉네임이 좀 듣기가 기분 나쁜 거 무슨 뭐 짭새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새끼들이 꼭 보면은 그 좀 사고 치더라고. 나한테 함부로 하고 덤비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마. 다 업보 쌓는 거야. 왜 그래? 왜 나 쓸데없이 나하고 뭐 먼수 졌냐? 나하고 뭐 싸우고 싶어? 왜 그래 쓸데없이? 오히려 공부 도와주는 선생님인데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응?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부한 거는 내가 저기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을게. 예? 네이버 요거 지금 판례 있는 거 있잖아요. 2018도에 9828 이 판례는 내가 올려놓을게. 그 네이버에다가 이선주 경찰 공부 거기다 올려놓을게. 그거 공부하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